우리 박원곤 교수님 어떻게 백승은 연구위원님인데요. 미안하지만 유달승 교수님과 백승은 연구위원님은 주최 측인 관계로 시간에 조금 더 철저하게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알겠습니다. 네, 우선 홍미정 교수님이 이제 빅 히스토리로 해서 이렇게 빅 히스토리라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총론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프레임으로 이제 프레임 전쟁, 그리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나 이런 행위자들, 이란하고 관계 있는 행위자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다면, 저는 아마 저하고 박원곤 교수님은 조금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지금의 하마스 분쟁,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이 어떤 함의를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이 문제 있고, 뭐가 이것들을 촉발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전황을 잠깐 얘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 함의점 2포인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어떤 요인 때문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나, 그거를 다루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죠. 그래서 대규모 로켓을 발사하고 패러글라이더, 모터사이클, 소형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불난전 요원을 육해 공군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영토로 침투시켜서 지킴, 세레롯, 메겐, 오파킴 등 남부 이스라엘 20여 곳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불난전, 그 다음에 비대칭 전력으로 북한이 우리한테 어떻게 위협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어떻게 형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무서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마스 기습 선제 공격으로 보통 이제 2,700발, 그다음에 5,000발의 로켓가 발생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자 지구에서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분쟁 역사상 가장 많은 단기 시간에 가장 많은 미사일이 발사된 사건이고, 이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중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인 아이언돔을 형해화시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은 이거보다 더 강한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북한과 연계된 거 아닐까?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박원근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제 전쟁이 개시됐고 10월 25일 유엔 통계입니다. 저희 홍미정 교수님 통계는 6,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어찌됐건 이스라엘 측은 사망자가 1,400명, 그 다음에 1,400명, 그 다음에 부상자 5,000명. 팔레스타인 쪽은 지금 사망자 5,089명, 부상자가 15,000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망자 중에서 여성과 어린이가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부상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콜레터럴 데미지죠. 부수적 이 피해자가 늘면 늘수록 이스라엘 측이 원하는 정의로운 전쟁, 국제 정치를 하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저스트 워라는 정의로운 전쟁의 서사가 차츰 무너지면서,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 아랍 분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지금 이렇게 계속 진화되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투 프레임으로 이제 보는 거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그럼 과연 왜 아랍 이스라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느냐? 저는 두 가지 층위에서 국제관계, 그 다음에 내부 정치, 지역 정치, 이스라엘 측, 그 다음에 하마스의 정치, 이 세 개가 같은 동시에 이렇게 맞물려지면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중동의 역학 변화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다 알겠처럼, 여러분 이제 중동 관련해서 정치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동의 영내 아랍 국가들은 67년 3차 중동전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단합된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그게 이제 카르툼 결의안인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3불 원칙, 3노로 알려진 결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평화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도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죠. 그리고 카르툼 결의안은 결국 3차 중동전으로 이스라엘이 획득한 팔레스타인 영토를 반환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2호를 그대로 수용한, 국제사회 합의 이행 없이는 이스라엘과 어떠한 타협과 이야기도 없다라는 단호한 아랍 국가의 성명서였습니다. 이게 2002년 아랍 평화 구상으로 보다 구체화됐죠. 그래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상황에서 꽃놀이패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꽃놀이 표도 그렇지만 어찌됐건 아랍 평화구상 2002년이 우리가 보통 사우디 이니셔티브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칙은 이겁니다. 완전한 이스라엘 철수. 1967년 그 6.1 전쟁 이후에 점령된 영토를 다 돌려줘라. 그러면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거기다 설립해라. 그리고 유엔 총회 결의안, 이건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난민들에 대해서 이주민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3차 중동전 이후에 가져간 거 다 돌려주면,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산불 정책으로 이스라엘 인정 안 했는데 요거를 기반이 되면 나는 이스라엘과 정상화하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영토 대 영화, 영토 대 평화.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가 아니라 두꺼봐 이스라엘아 네가 뺏어가는 땅 주면 우리가 평화 줄게. 이런 그 합의안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원칙은 뭐가 있냐? 다자주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고 두 가지 해법, 두 개의 국가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국가를 건립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제한냐? 그래서 이 원칙이 지켜진다면, 그리고 영토 대 평화가 협상이 진행된다면 우리가 카르툼 산불 정책이 아니라 관계 정상화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관계가 완전한 정상화를 하면서 이걸 풀어가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연맹 서밋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아랍 연맹 국가들이 다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상기 두 개의 중동 아랍 국가 간의 합의와 구상은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구상인 오슬로 협정과 궤를 같이 하는 지역 구상 혹은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오면서 이게 좀 이게 바뀝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거, 아브라함 어코드를 제시하죠. 이게 뭐가 달리냐면 영토 대 평화를 형해화시키고 평화 대 평화 구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해법, 아브라함 협정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아시아 회귀 전략과 맞불려서 안보 공격을 우려한 그 중동국 아랍 국가들,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처음엔 안 하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안보 공백을 채워준다, 네옴시티나 이런 그 국가 개조 프로그램에 돈을 대준다, 포린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에 오게 된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겁니다. 요게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협정 참가국에 제시한 미국에 흔드는 것은 이겁니다. 뭐냐? 관계 정상화. 영토 대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 정상화는 이미 안 된다. 그러니까 우선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팔 분쟁 문제를 해결하자. 평화 대 평화로 가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그 카르툼 선언을 형해하고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 대사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특구를 얘기하는데 경제 특구 지역을 설립해서 이스라엘의 기술력, 아랍 국가의 자본력, 팔레스타인의 값싼 노동력을 융합해서 경제협력을 이끌고 여기서 나온 재화를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구상을 제안합니다. 이게 결국 우리나라의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를 팔레스타인에 다수 설립하고 경제협력을 극대화해서 이팔 평화 구축을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평화 대 평화 구상이죠. 영토 대 평화가 아닙니다. 영토를 줄 테니까 평화를 구축하자. 이게 아니라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게 무슨 딜 오브 센츄리라고 해서 내온 트럼프의 구상입니다. 그다음에 안보협력. 이게 지금 사우디에서 제일 흔들리는 거였는데요. 이 구상은 사우디 주변 아랍 국가가 얻는 이득은 안보협력인데 특히 사우디와 UAE 입장에서는 카타르 당교 사태에 보여주었던 GCC 집단안보 체제가 확립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경계를 위한 친미 중동 체제, 이스라엘, 사우디, UAE 체제가 구축되는 그 상황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다자주의라고 해서 I2U2, 이스라엘, 인도, USA, UAE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이란과 이런 걸 중국을 경계하겠다고 했는데 사우디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죠. 네가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 라인에서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걸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협력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사우디를 위시한 국가, UAE 다 모든 국가가 국가개조 프로그램을 입안 중인데 홍해 구상과 아브라함 협정을 연계함으로써 사우디가 하는 다양한 그 국가개조 프로그램,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해외 직접 투자를 갖다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오케이 아브라함 협정 약간 템팅한데 가볼까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이러한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역학 변화
변화가 두 개의 국가 해법을 약화시키고 이는 팔레스타인, 특히 강경투쟁을 해서라도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을 원하는 하마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마스는 이거를 이 게임 체인저로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그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빨리 넘어가겠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마스를 자꾸 악마화해서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마스는 어차피 건국 자체가 만들어진 자체가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라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마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지만 2017년부터는 뭐라 그랬냐? 1967년 그 유엔 안보리에서 얘기한 결의안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만들겠다, 이스라엘 두 개국 국가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마스라는 이 사람들이 미친놈들도 아닌데,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닌데, 악마도 아닌데 왜 이런 무모한 공격을 했을까? 저는 제가 그 영국 유학 시절 때 논문을 하나 썼었는데 이걸 전망이론으로 해서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국제관계 하시는 부분은 다 알 겁니다. 인간이 어떠할 때 위험을 회피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 모험적인 혹은 도박에 가까운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행위자가 도메인 오브 로스, 손실의 영역에 계속 있으면 위험한 리스크 초이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라는 것처럼 내가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고 뭘 해도 죽게 된다면 나는 때려잡고 죽어보자 하고 하는 그런 리스크 초이스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비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다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마스는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이렇게 보냅니다. 고사당하기 직전의 하마스였습니다. 다 떠나서 요걸로 넘어가서 가겠습니다. 2023년 9월에 발표된 유엔 통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실업률은 45%고 82%들이 빈곤율 아래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그리고 홍미정 교수님에서도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마스라고 하는 정체, 집권 여당은 모든 국민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정당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집권안을 가진 정치 세력, 자기네들의 레짐 체인지를 당하기 싫은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험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내가 싸워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싸워서 한번 붙어서 내가 여기서 산화되더라도 어떻게 내 대의를 던져서 이 두 개의 국가론으로 평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번 불씨를 살려보자,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네타냐후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십시오. 하마스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야기되는 평화 대 평화, 28 평화 프로세스 프레임이 다시금 영토 대 평화, 그리고 아랍 세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나중엔 얘네들이 어떻게 형화되고 그러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게임 체인저로 바꿔보는 역할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네타냐후 방탄사법개혁, 그 다음에 요게 있습니다. 안보공백 왜 새겼느냐? 네타냐후가 자기가 그 사법개혁을 했습니다. 무슨 사법개혁? 자기가 탄핵되지 않을 사법개혁.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을 5분 그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법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네타냐후가 자기가 절대로 탄핵이 안 되는 그 법안을 만든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나?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가 양분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위에서 어떻게 됐냐면 자기네들이 집총 거부됐습니다. 나는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선 싸워줄 생각이 없다. 나는 군대 가지 않겠다. 나 집총 거부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 그래서 안보 공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다 맞물려서 팔레스타인은 하마스는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안보 공격이 나온 상황,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두 개의 그 국가론이 형해화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5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쭉쭉 넘어가서 보면 요게 있습니다. 딱 해서 이렇게 쭉쭉쭉. 저는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확장 가능성 5차 중동전 아니라고 봅니다. 진퇴양난의 혹은 아바스 정부는 자 보십시오. 확전이 되려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으로 확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시리아 이집트가 개입해야 되고, 사우디의 그 석유 엠바고가 되면서 그렇게 돼야지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에서 봤던 중동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바스 정부는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마스의 괴멸을 원합니다. 자기는 자기만의 팔레스타인 정부를 이끌고 싶거든요. 이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하마스를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자기네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여기는 여기 아바스는 뭐 이스라엘군의 주둔이나 군사작전이나 부수적인 피해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아바스 행정부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두 개 핵법을 주장하는 선에서 자신들이 하마스 이후 포스트 하마스 시대의 팔레스타인 대표 세력임을 굳건히 젖히는 선에서 전쟁 개입합니다. 그 말은 확전이 될 확률이 유인이 적다라는 거죠. 시리아 지금 완전히 실패 국가입니다. 뭐 여기 스탯에서도 다 나와 있지만 지금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군사 작전은 다 뭐 하마스 세력, 민병대 세력, 헤즈볼라 세력이 하는 거지 시리아 정부군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리아 군사 개입할 확률 낮습니다. 이집트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집트는 하마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마스가 이제 그 무슬림 형제단의 그 근원에 있었던 세력이고 라파 국경을 안 여는 이유도 얘네들이 너무 오면서 60만 난민이 오면 우리 이집트가 어떻게 책임져? 또 혹시 거기서 그 무슬림 형제단들을 옹호하는 하마스 애들 들어오면 우리가 안보 어떻게 지켜? 그래서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집트도 그 확전할 요인이 적습니다. 그러면 단 하나입니다. 확전이 가능한 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의 주둔입니다.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축출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하마스를 축출하려면 그냥 군사 공격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거기 하마스에 주둔을 해서 거기서 땅 꾸리면 모든 걸 다 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둔이 필요하고 주둔이 되게 되면 그 민간인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확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럼 이스라엘이 개전 들어갈 텐데 안 들어간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초읽기다 하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미국과 협상을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저도 여러 소스에서 듣는데 뭐냐면 우리가 주둔을 할 것인지 주둔을 안 할 거면 과도 정부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과도 정부는 가자에 있는 과도 정부는 어떤 정부가 될 것인지 그 협상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늘어지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가장 큰 안보 실패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협상을 할 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1,400명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죽었고 만약에 여기서 협상을 하고 그래 하마스와 이제 평화 협상하고 우리 이제 돌아갈게 그렇게 되는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칼을 뽑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자기네들의 자국민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마스를 축출해야 되는데 그 하마스를 축출하는 정도가 레바논에서 있었던 1985년부터 2000년도까지 15년 자기네들이 정주하면서 하는 그 수준이 될지 아니면 1년이 됐지 아니면 다른 세력을 세워서 할지 그런 것들이 미국과 정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고 미국도 요구했습니다. 미국도 확전을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주둔이 늘어질수록 확전될 확률이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큰 위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서 확전 가능성, 이스라엘이 키를 잡고 있고 이스라엘이 얼만큼 주둔하고 이스라엘 군사 작전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렸지 다른 변수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마 지금 홍미정 교수님, 그다음에 유달승 교수님과 얘기하고 괴가 비슷한데 그런 수준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